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국어 조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시험 치렀잖아요. 26년도 국가직 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27년도 시험 대비해서 9급 국어 커리큘럼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 전에 일단 우리 26년도 시험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좀 어려웠죠. 그죠? 작년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다수죠.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 어려워졌느냐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건데 다들 어렵다고 느낀 부분은 오히려 독해나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문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빈칸 추론하거나 그 다음에 밑줄 추론하거나 글 수정하는 거 작년 문제랑 똑같이 나왔거든요. 난도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오히려 문법과 어법 소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법과 어법 소재에 이런 원칙 적용 문제들이 몇 개 좀 어렵게 나오던 것들이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줄었어요. 독해 문제는 전반적으로 난도가 더 쉬워졌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그 내용 일치 물어보는 글의 이해나 부합 문제보다는 추론 문제가 훨씬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추론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냥 단순 2차 정보 도출하는 그런 추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과 어법 같은 어떤 원리나 원칙을 지문에 제시하고 그거 적용하는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는 오히려 감소되고 이쪽이 강화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여기 보면 더 필세스러운 문제라고 해놨잖아요. 더 PSAT 언어 논리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독해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법 소재 가지고 문제 내는 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2번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에서 문맥에서 요 빈칸 추론 문제에서 요 소재 활용한 게 하나 정도 또 나왔죠. 그래서 2개 정도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줄었고 그거는 국어 문제가 PSAT 스타일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법, 어법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다.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 보면 다 해결될 수 있게끔 나올 거다. 빈칸 추론 문제도 그랬고 일반적인 독해형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에서도 그렇고 문법 알아야 풀리는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그냥 풀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 7급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국어 장벽 높아서 9급 시험 못 쳤는데 너무 언어 논리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 친구들은 언어 논리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고 들어가서 시험 치고 나왔는데 문법, 어법 공부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 친구들.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 제대로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적용하는 이 문제 유형을 연습한 거지 문법, 어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 맞았어요. 어렵지 않게 풀어서 문제 다 맞추고 나왔습니다. 뭐 그 친구들한테는 논리 논증 쪽은 기존에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는 좀 쉬울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해 쪽에서는 추론 문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조차도 사실은 PSAT 언어 논리 스타일과 상당히 유사한 거라 문법 어법 소재 자체가 아니라 사실 원칙 적용형 문제에서 PSAT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는 문법 어법이 국어에선 나오지만 과학, 논리, 소재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대비해서 원칙 적용 문제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정보 도출형 추론 문제. 기본적으로 추론 문제에서 많이 소재로 나오는 게 과학 아니면 철학
그래서 우리 기출 요거 지금 2차 정보형 추론 문제 도출 추론 문제가 9번, 10번, 11번, 12번 요거 두문항 연결형 문제 1번 문제로 다 나왔는데 지문이 또 길잖아요. 두문항 연결형 문제는 또 거기에 논리 철학 소재 나오고 과학 소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굉장히 피셋의 어떤 출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출제될지도 보이죠. 피셋 문제를 봐야 보이죠. 그죠? 피셋 문제스럽게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경향을 피셋 문제 경향을 본다면 내년 우리 국어 문제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독해나 문맥은 기존에 나오던 문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변별력은 결국 어디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논리 논증 쪽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거다. 기존의 1, 2차 예시 문제보다 작년 국가직 지방직 기출 문제가 훨씬 쉽게 논리 논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논리 논증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거다.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은 유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문항 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논리 논증 문제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됐죠. 일단 강화 약화의 방향성 판단하는 우리 평가 문제의 난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평가 문제의 난도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무관한 선택지,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무관한 방향. 무관한 선택지의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올수록 어렵게 나올수록 논증 문제 난이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답이 되는 선택지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무관한 선택지를 명확하게 판별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려운 문제 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꼼수 부리는 문제가 두문항 평가 문제에서 둘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최근에 논리 논증 문제는 5급 공채나 7급 공채 PSAT 기출에서도 그냥 킬러 문항 다 거기서 나옵니다. 변별력 가르는 기준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고 독해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돼요. 피셋도. 그런데 논리 논증에서 힘 빡 줘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피셋 문제를 통해서 좀 경향도 보고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 문제 제가 퀴즈 문제 어렵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나오던 그 출제 경향 변환된 그 예시 문제하고 작년 기출 문제에서는 매번 뭐만 나왔었냐면 명제 연결형 퀴즈만 나왔었어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는데 제가 유형별 200제 강의 레벨업 문제 풀이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참고짓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 정리형도 많이 나온다. 나왔죠? 올해? 그럼 내년에 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갈수록 난도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비하셔야죠. 그죠? 피셋에 나오는 언어논리 기출문제 논리 논증 출제 패턴 그대로 지금 따라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참고집 문제 나왔다고 이거 처음 보는 형태인데 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아마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부할 때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고대청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거 기존에 나오던 명제 연결한 퀴즈만 주구장창 보고 있던 분들은 참고집 문제 처음 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논리 이론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논리 이론을 출제될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선에서 그것만 달달 좀 외우고 이해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일지라도 또 적용해서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론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문제 유형도 제대로 판단이 안 돼? 문제 못 푸는 거죠. 거기서 변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논리 논증 내년에도 7급 더 피셋스럽게 나오겠죠. 5급, 7급 피셋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로 문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논리 논증 피셋에서도 힘 빡 주고 있으니까 국어 쪽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기존에 공부하던 패턴으로 거의 공부를 했었는데 논리 논증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처음 본 문제의 형태도 있었고 참고지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푸는지 손을 못 댔고 이론 자체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저는 이제 피셋 강의를 들어야 되냐 뭘 들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PSAT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에 맞게 기본서도 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놨고, 유형별 200제라고 문제풀이용 강의, 교재도 거기에 맞춰서 필세 문제들 우리 기출에 출제될 것만 다 200제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나눠서 사지선다형으로 바꿔서 연습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7급이나 5급 쪽 필세 강의 들으시러 가실 필요 없어요. 그쪽은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5급, 오지선다형이죠. 우리랑 다르게. 그래서 지문도 또 많이 길고, 물론 어려운 걸로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 기출에 맞춰져 있는 코스 따라오시고, 더 하고 싶으시면 그때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와 논증 쪽의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높으셨을 거고, 더 피세스럽게 문제가 나왔고, 이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더 피세스럽게 나올 거고, 논리 논증은 조금 더 다양하고 어렵게 나올 거다. 올해 논리 문제가 퀴즈만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피세 기출문제 보면 논리 문제가 퀴즈로만 구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기본서에 있는 챕터에 따르면 타당성 판단하는 문제도 있고, 뭐 독해형 논리 문제, 전제찾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안 나왔어요. 그거 나옵니다. 전제찾기는 작년에 나왔다가 올해는 논증의 타당성이나 2문제 다 또 나올 수 있고, 또 안 나온 문제 유형도 몇 가지 있습니다. 5급이나 7급 공채 PSAT 문제를 통해서 예측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대비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작년에 공부할 땐 이런 거 제대로 못 봤어. 문제 유형 나르는 것도 몰랐고, 피셋을 봐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논리 논증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감도 안 잡혔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요거는 이제 문제 3가지 제가 유형 4가지 유형으로 문제 나눠서 보는데, 이거 제가 피셋 강의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똑같으니까요. 독해, 문맥, 논증, 논리 이렇게 나오고, 물론 논증과 논리는 이론은 동일합니다.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출제되는 패턴이 달라요. 얘는 퀴즈 스타일로, 얘는 줄글, 독해 문제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달라서 다르게 구별해 놨습니다. 제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접근 방식이 같은 것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증과 논리는 문제 푸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독해 문제 한 5문제, 문맥 문제가 비중이 되게 높게 우리 지금 기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필세 스타일 따르자면 문맥 쪽 비중 조금 낮출 가능성이 있고, 요거 논증 쪽으로 집어넣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독해 쪽이 한 6문항 나오던가 해서 문맥 문제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조정 들어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우리 문맥 문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일단 문맥 문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빈칸, 밑줄, 그 다음에 글 수정하는 문제, 거기다가 5급, 7급에는 5급 기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나왔지만 요즘엔 안 나오는 문단 배열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서 그 종류별로 2문항씩만 나와도 벌써 8문항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밑줄의 의미 추론하는 지시어 같은 거 대상 동일한 거 고르라거나 문맥상 의미 같은 거 고르라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2문항 연결형 문제 2번째 문제로 지금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패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문항 연결형 문제에서 2번째 문제는 항상 밑줄 친 단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그게 5급, 7급에 나오는 2문항 연결형 문제처럼 좀 다양하게 바뀔 가능성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항수가 좀 많아서 조절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비중은 출제가 됐지만 논리 논증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논리 논증 합쳐서 7문제, 8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내년 수험 전략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26년 대비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셋 언어 논리와 유사하다.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 우리 기출은 2회에 걸친 예시 문제. 작년 국가직, 지방직 4개, 올해 국가직 5개밖에 없어요. 100문제. 그거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기출을. 그죠? 더 많이 필요한데
그 이전 거는 문제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공부해야 돼요? 피셋 언어 논리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 패턴 예측할 수 있고 요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변화가 됐어요. 올해는 확실하게 느끼셨죠? 문법, 어법 공부할 필요 없죠? 그죠? 공부할 필요 없고 그래서 유형 변화가 명확하게 나왔고 문법, 어법 문제 암기형 절대 안 나옵니다. 긴가민가 하셨을 거잖아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런데도 국어 공부하는 그 공부 패턴 안 바꾸면 그러면 혼자 힘들게 가는 거예요. 암기형 문법 어법 문제 안 나옵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파악하고 처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문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문법이 뭐가 나올 거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암기해야 될 거는 논리 이론과 논리 논증에 나오는 이론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 없고 그리고 논리 문제도 문제를 풀 때 그 이론이 활용이 되는 거지 이론을 암기해서 맞추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문만 잘 읽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문에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는 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문제 패턴을 연습하셔야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핀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향이.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 평가하는 쪽으로 갔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 논리 논증 문제. 킬러 문항은 여기서 나올 거다. 기호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논리 이론 필요한 부분들 습득할 필요 있는데 어디까지 봐야 되냐? 강의 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알고 계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지문 뭐 이렇게 독해하는 문제랑 또 논증 문제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다 다르니까 논리 논증 스타일에 맞춘 문제 해결법을 피셋을 통해서 또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요건 제발요. 바꾸셔야 돼요. 사고 구조를. 암기형 두뇌에서 적용형 두뇌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 잘 처리해서 그거 중요한 부분 딱 잡아갖고 선제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죠. 전지적 출제자 시점. 그래서 제가 전출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출제자 시각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 가능하게끔 공부해야 돼요.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 내겠다. 이런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하시려면 피셋 언어 논리 보시면 이런 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문제 어렵게 나올 거다. 어떤 문제, 상거진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피셋 언어 논리 전문가라서 그래요. 그것만 계속 보니까 어떻게 국어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지 눈에 너무 보이고 절대 논리 논증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더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똑같이 나왔고요. 내년에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지 쉬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전지적 출제자 시점. 어떤 걸 가져야 되냐? 일단 문제 유형에 주목해야 돼요. 제가 유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문 내용, 문법, 어법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 유형에 맞춘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지문을 공략할 건가를 생각해야지 지문에 문법 소재가 나왔다고 문법을 들고 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유형을 기존의 패턴에서 새롭게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 나눈다 그랬잖아요. 제 기본서를 보시면 거기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발문별로 분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 논리, 논증, 독해, 문맥, 언어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논리스럽게 나오는 국어 문제를 새로운 문제 유형에 맞춰서 딱 세팅을 해놓고 문제 유형별로 공략하셔야 돼요. 하나씩. 그렇게 가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지문의 소재나 내용에 나의 어떤 실력이 좌우되시면 안 돼요.
문제 유형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 유형 나왔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유형별 전략에 집중하는 게 또 하나의 전출시. 지문의 내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문제 틀, 문제 출제 패턴을 보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독, 광독, 논리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죠. 똑같은 지문 형태로 나왔더라도 독해 문제의 지문을 읽는 방식과 요건 독해, 광독, 논증 문제의 지문을 읽는 방식은 지문 형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유형, 새롭다. 이게 핵심이죠. 필습 기반 논리 논증 이론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 안 됩니다. 응용 문제 나왔을 때 못 풀어요. 기존에 나왔던 것만 계속 명제 연결형 퀴즈만 연습하셨던 분들은 올해 당황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론 알면 모르던 문제라도 적용해서 푸실 수 있는데 이론도 정리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요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 필색 기반 논리 논증 이론까지 합쳐서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해야겠다. 사고를 좀 바꾸자. 국어 문제 공부하는 패턴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 사고 구조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대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 지금 구성하고 있냐면 첫 단계가 스타트업 특강이라고 진행이 될 거예요. 요거 (5월부터 6월에) 주 1회 진행할 겁니다. 목요일 오전으로 제가 일단 특강 개설해 놨고요. 스타트업 특강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 유형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나는 독해도 너무 못한다. 논리는 아예 기반 없다. 이런 분들 처음 들어와서 기초부터 이 언어논리스럽게 출제되는 국어 문제 출제 패턴 변환된 거에 사고 구조를 맞추도록 제가 연습시키는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론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 기출문제, 필세 기출문제 기반으로 연습문제 계속 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그 필색 기반의 문제들은 인적성 문제 쪽으로 암기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 문제 유형에 맞춰서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그 기본기부터 독해하는 방법, 논리 이론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논리 이론 적용해서 문제 푸는 기호화하는 방법까지 해서 차분히 기초부터 한 8회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스타트업 특강 나는 아예 국어에 대한 기반이 없다. 아니면 나는 국어 기본기는 좀 있기는 한데 기존의 문제 공부하던 패턴을 조금 바꾸고 싶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 구조를 좀 변형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 6월 달에 진행되는 스타트업 특강부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 심화 그래서 스타트업 특강은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국어시험 개편에 따른 공부 방향 잡고 싶은 수험생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국어 문제 전출시 유형 확인해보고 독해와 논리의 기본기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 노트라고 해서 재본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4개 문제 유형으로 개편된 국어 문제 풀이의 기초 감각을 연습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심화 올인원이 이제 7월 8월 기본서로 진행됩니다. 내년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결국 문제 유형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출문제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 제대로 문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문제들 이제 풀어보고 유형 분류해서 풀어보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다 들어갈 거라 사실 내년 대비하는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상을 제가 27년 구급 합격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들어오시는 게 좋다. 목적은 문제 유형별 효율적인 풀이법을 이제 풀이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형별로 나눠서 효율적인 풀이법을 좀 연습을 할 거고, 이게 일단 어려우실 거잖아요. 논리 이론 여기서 제가 A부터 G까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만 알면 벗어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언어 논리 전문가고 논리 전문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너무 뻔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이론만 딱 컴팩트하게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논리 이론 체계적인 정리하고 습득해서 응용해가지고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 연습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7월 달에 제 기본서 암기 없는 국어 요거 그 기본서 개정판 나올 거거든요. 올해 국가직 문제 싹 다 20문제 다 포함시켜서 개정판 나올 거라 여기서 기본 강의에서 올해 문제들도 아마 다 다루게 될 거라서 기출 정리까지 한꺼번에 하실 수 있고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PSAT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 변형해 놓은 문제들 유형별로 세팅해 놨으니까 고로 기본서만 잘 때도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 핵심 포인트는 논리논증 이론 학습하고 응용 문제 풀어내는 거. 논리논증 다들 어려워하고 이 부분이 이제 킬러 문항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 강의가 9월 달부터 요거 그 10월 달 뭐 2달 코스나 좀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10회 코스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특강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문제풀이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아예 교재 요것도 개정판 나올 거거든요. 유형별 200제 암기 없는 국어. 이거는 피셈 문제 변형한 거.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피셈 문제 혼자서 막 하는 거 힘드시면 그냥 이 강의 따라오시면 제가 PSAT 문제 중에서 우리 기출에 나올 법 국어에 나올 법만한 그런 문제들 다 사지선다형으로 변형해서 유형별로 기본서 유형이랑 똑같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끝내고 나서 요 교재로 문제풀이 연습하시면 기본기 바탕으로 딱 그 문제풀이 감각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경력 7급 PSAT 언어 논리 문제 5급도 들어가 있어요. 활용한 문제풀이 9급 국어에서 출제 가능한 응용 문제를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벨업 특강이라고 제가 따로 해놓은 거는 요거는 이제 특강 개념인데 이때 이제 논리 논증만 따로 모아서 특강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문법 소재나 이런 걸로 특강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요거는 조금 유연하게 운영이 될 거라서 명확하게 몇 월 달에 언제 시작할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 유형별 문제풀이 강의 끝나고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규 커리큘럼 따라오신 분들 틈 없도록 특강 같은 걸로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 보강하는 그런 그 강의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단원별 모의고사랑 동형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죠. 단원별 모의고사가 아마 1, 2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 3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진행이 될 거라 그거는 모의고사는 해보시는 게 좋죠. 그죠? 다양한 문제들로 좀 연습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좀 참여하시면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 연습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실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통해서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 치르고 시험 및 통계를 내잖아요. 그럼 이 통계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 약점, 중요 기출 분석까지 같이 들어갈 거니까 마지막에 기출 정리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로 감각 딱 끌어올려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가장 좋은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올해 이제 27년 대비해서 이런 강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지금 카페 만드는 중인데 아직 개설이 안 됐고요. 좋은 로직 __ 언더바예요. 네이버 이쪽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해커스 사이트에 동영상 질문 게시판에 질문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뭐 커리큘럼 같은 거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차분하게 완벽하게 푸실 수 있도록 1년 커리큘럼 세워두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최근처럼 필생 문제로 나오는 국어 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